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거짓말 중에 하나인 그 이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 5일 날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9일 날 4일이 지난 후에 윤석열 후보는 말하기를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10일이 지난 2월 19일 날 노무현의 고향인 경남 김해에 내려가서 이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지켜 세우면서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랐다 하면서 그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이슈 선점에 사활을 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이제 깊이 새기겠다는 노무현 정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존경하고 그거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행을 하겠다. 그런 노무현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그 말이 맞는 건지를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저항을 하자. 하지만은 기득권 카르텔이 바로 금수저인 윤석열,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버지는 교수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검사가 돼서 26년 동안 그 사람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가두는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 기득권이 되겠죠. 뭐 기득권에 이제 맞선다고 했는데 부당한 기득권에 맞선다고 하는데 본인이 부당한 기득권이 되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 MB파입니다. MB파. MB 때 국회의원들을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대부분 검찰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중동 보수 언론 이 사람들도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득권인데 무슨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겠네 이거죠. 이 기득권층과 지금 촛불 시민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 사건을 엄단한 촛불 시민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도발에 뚜렷하게 밝히는 소신을 가진 게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은 일본이 하고 있는 역사 왜곡하고 일본이 하고 있는 뭐 독도 도발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거에 소신을 밝히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후쿠시마 원전은 단지 지진과 해일 때문에 발생한 거고 뭐 거기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친일적인 입장을 치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를 배치를 하자 해서 그 중국을 자극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등 국방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무슨 뭐 총참모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있지만은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또한 뭐 실질적으로도 평화 외교를 제일 먼저 추구를 할 사람인데 뭐 선제 타격이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걸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그 정치적인 상황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또한 뭐 친일적인 발언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국민 감정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신 중에 하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 사람 사는 세상 그런 따뜻한 마음 이게 노무현 정신인데 그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아닌 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없애야 한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일할 사람은 많다. 이런 그 상식을 깨는 망언을 하면서 평등한 사상이 아닌 기득권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한 그 개사가를 통해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사가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으로도 먹어야 된다. 이런 그 망언을 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에서 말하는 차별 없이 모두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한 마음 이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득권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가 키우는 개인 토리는 이뻐하면서도 식용개는 따로 키운다. 그래서 그 개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애완견하고 식용견하고 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자기 거는 소중하고 자기 거가 아닌 거는 뭐 완전히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어떤 평등 사상하고는 멀죠.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게 다 평등하고 동등한 이 세상에서 내가 키우는 조그만 강아지는 이쁘고 바깥에서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개새끼는 뭐 먹어치워도 되고 때려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상식이라든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봐서는 혐오스러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인간 자연에 대한 선택적인 차별, 선택적인 공정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인문학적인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편향된 사고가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더 자유가 절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엽기적인 무속 구판을 주도한 건진법사하고도 상당히 네트워크 무슨 유세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만약에 생명을 죽일 때는 단박에 죽여서 고통을 없애주는 게 당연한 사람의 도리인데 살아있는 소를 마취를 시키고 껍질을 벗긴다. 그건 상당히 고통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주 엽기적인 일이죠. 어떻든 하다못해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위험한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이죠. 나만 알고 남은 개돼지로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자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먹을 때도 사자도 소의 목을 집중적으로 물어서 빠른 시간 내에 소를 죽이고 먹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이 고통을 오랫도록 주면서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긴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는 거는 이 엽기적인 무속 신앙, 건진법사,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여기에다가 무슨 등을 올린 등을 산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건희 씨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선의와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했지만은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지를 죽음으로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노무현이 죽을 때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을 할 때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것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검찰, 언론 이런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사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당시에 텔레비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뭐 이런 말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뻗탱긴 거죠. 대통령한테. 그래서 당시에 그렇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검찰에 의해서 퇴임한 후에 MB 정권과 검찰, 그다음에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의 과잉 수사, 강압 수사를 받고 망신 주기를 당해서 끝내 자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노무현을 못 지켜주었다 해서 지 몸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것 같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노무현 때의 검찰이 지금은 그 당시하고 비슷한 MB 직위 대통령 될 때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2008년도에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도 초에 5월 달에 죽었죠. 2008년도에 2월 달에 이제 MB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서 검찰하고 언론이 손을 잡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사정기관인 이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이런 국가 사정기관의 장들은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
뭐 5년 동안은 뭐 그 피선거권을 없애든지 해서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자기 근무 중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중립성 있게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이 그런 거가 지금 피선거권이 있어서 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그 근무 중에도 자기의 세력을 확장을 하고 나 퇴임한 후에도 그 세력을 이용하는 그 검찰과 언론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노무현 정신 계승 발언과 주장은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은 하면서 그가 여태까지 해온 행동, 여태까지 온 행적을 봐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과 아첨과 충성을 맹세하다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가차없이 국민을 배신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고속 승진시켜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듯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5년인데 그 중에 2년은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 중에 2년은 검찰총장, 총 4년을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검찰의 최고 요직에 있던 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중에서 4년이면 80%입니다. 80%를 그 중에서도 반은 최고 요직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반은 검찰총장 이렇게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거를 빡차고 나와서 배신을 하고 대응을 했듯이 국민들한테도 아첨과 아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을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분명히 배신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를 할 것이 분명히 보이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그 2019년도에 검찰총장이 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때도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이라든가 뭐 부정,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딴 사람들보다도 이 윤 후보가 자기는 분명히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공수처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를 한 거죠. 내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를 하고 아부를 해서 드디어 이제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검찰 조직만을 더 옛 형태로 더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반대를 하고 뭐 아무튼 그런 배신 반대의 행동을 한 이력으로 봐서는 반드시 대선에서도 승리를 하면은 국민들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 아니면 자기 조직 자기 주위 사람들 이런 것만 챙겨줄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명박이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이제 수사를 받죠. 무슨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이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 다른 범죄 행위, BBK 사건도 있고 다스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이런 조사를 할 때 특검팀이 되고 이때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 수사를 좀 MB 정권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MB 정권의 마음에 들어서 MB 정권 때는 이제 주요 검찰 보직을 맡게 되죠. 덮어준 거죠. MB의 비리를 덮어준 거죠. MB 정권 초기에. 그러면서 이제 중앙으로 이제 진출을 하죠.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방의 검찰청을 전전을 하면서 별별 없이 지내다가 MB 정권 초기에 어떤 특검팀을 맡아서 MB의 비리를 덮어주면서 눈에 들어가지고 대검찰청에 있는 중앙에 MB 정권 대검찰청의 범죄 정보 담당관으로 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MB 정부 검찰의 강행 수사 이때 이제 우병우가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의 편파적인 그다음에 모욕적인 보도 그다음에 이제 MB 정부에 있던 한나라당 정치권 세력들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윤핵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MB파 그때 MB 정권 때 국회의원들 기득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2009년도 5월 달에 노무현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 7월 달에 노무현이 이제 자살한 지 1년 만에 윤석열 후보는 요직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8월 달에
윤석열 후보는 요게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죠. 2012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에 2011년도 8월달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 요직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이 됩니다. 이때 이분이 MB 정권의 말기 때 아직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노무현 씨의 딸 노정현,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범죄 혐의는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잔금 13억 원을 국내에서 환치기를 해서 환을 이제 불법으로 이제 치기를 해서 미국으로 밀반출했다가 13억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의혹 사건을 윤석열 그 당시 그 중수 1과장 이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 중수부장은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중수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가족 수사를 한 사람이 그 노정현 씨를 수사를 한 거죠. MB 정권 말기에 그 수사를 한 사람이 자신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나는 정치보복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노무현 정신을 또 계승한다. 이게 모두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에 대해서 정치보복이 뭐냐 그랬더니 윤 후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은 그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자기가 한 그 수사와 저기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뭐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다 좋은 거고 나쁜 건 다 나쁜 거고 하는 그 선택적인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노무현 씨는 194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63세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재직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7세 즉위를 해서 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2009년 5월에 대통령을 퇴임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경남 김해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에서 자살을 한 분이 되겠습니다. 노무현을 죽인 사람들은 당시의 MB 정부의 검찰, 또한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윤핵관들, MB 계열의 국회의원들, 그 당시 한나라였죠.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이 죽은 지 13년이 지난 지금 모두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노무현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리면지만은 노무현 정신을 또 계승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노무현을 죽인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2009년 당시에 MB 정부의 검찰, MB 계열의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다음에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들이 모두 노무현의 박연차 게이트라는 뇌물 사건을 별 침소봉대하면서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의 일가족을 탈탈 터는 강압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노무현을 아주 나쁜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여론을 조성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분명하게. 일반 잘 모르는 시민들은 노무현이 큰 죄를 지은 아주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별로 뭐 크게 나쁜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쁜 죄를 졌나? 검찰이 강압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그걸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그 당시에는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국정 지지도도 16%밖에 안 되는, 지금 문재인 지지도는 한 45% 되죠. 어떻든 퇴임할 때 상당히, 그때 이제 부동산도 뭐 한 3배, 4배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해서 퇴임할 때쯤에는 평가가 좋지가 않았죠. MB 정권 초기에는. 그렇지만은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해주죠. 그래서 역사가 판단하기에는 김대중하고 노무현은 상당히 좋은 대통령, 잘한 대통령 이를 겪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상당히 존경받는 보통 사람들의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이하고 박근혜는 아주 나쁜 대통령, 나라를 망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지금 국민의힘 뽑은 사람들.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가 그 당시에 아무튼 보도가 나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선물 받은 1억 원짜리 뇌물 금시계를 논두렁에다가 버렸다고 이런 하나 꼬투리 잡으면은 사방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비리 검찰들, 우병우라든가 이런 검찰들, 그다음에 이제 조중동 등의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조지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자살을 유도를 한 거죠. 너무 이제 괴로워서 자살을 했는데 그런 정도까지 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을 하겠다. 그때면은 역사가 판단을 하죠. 역사는
노무현과 김대중이가 상당히 존경받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MB는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현대건설 회장까지 했죠. 사원에서부터 가난한 청년 직원에서부터 현대건설 사장 회장까지 된 입전직입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MB는 건설업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MB와 그 추종 세력들은 자신들의 노하우와 기득권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건설 사업, 건설 이익 등으로 수백억 원을 챙기는 불법 토건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엑스파일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MB의 재산이 수조 원이 되고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다가 뭐 빌라 땅 이런 걸 엄청나게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토건 그 비리로 인해서 돈을 수조 원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뭐 BBK 송사 이런 거로 인해서 뭐 미국에서 이제 재판이 일어났을 때 삼성에서 뭐 70억 원 그다음에 뭐 현대에서 100억 원 이런 돈을 강제로 징벌을 시켜서 뭐 아무튼 돈 관련해서 상당히 뭐 돈을 지불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겉으로 내세운 거는 그때 서울시장을 하면서 내가 월급 받으면 월급 전부를 어떤 기부단체에다 줬다, 기부한다 해서 월급 뭐 그 당시에 서울시장 하면서 월급이 뭐 1,0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모르지만은 그 돈을 하나도 자기가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떤 그 좋은 단체에 보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포장을 한 거죠. 그거에 속아서 국민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아주 그 좋은 사람이라 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하고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상당히 나쁜 사람이다. 그거에 뭐 몇 백배, 몇 천배 되는 이익을 챙겼다. 뭐 하다못해 4대강 사업에 뭐 건설 비리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서 결국 MB는 역사의 평가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결코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쁜 대통령으로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박근혜 대통령도 뭐 국정농단에서 나쁜 쪽에 치지만은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게 MB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과 권력과 명예,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가차없이 응징하는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 노무현이 사망한 후에 보수 세력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사람 노무현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자살이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MB는 당시 취임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개각을 하지 않고 당시 노무현 수사의 두목인 수장인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그 노무현 수사를 주도를 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을 계속 데리고 갑니다. 노무현의 과잉 수사를 한 검찰을 옹호한 것이 MB가 되겠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인 박기태 씨는 희한한 바람론을 주장하면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바람이 불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쇄신 요구를 묵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MB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자살이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본인이 죄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그 검찰들, 그다음에 조중동 보수 언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윤핵관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노무현의 자살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역사가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MB 정권 검찰의 과잉 강압 수사는 증거도 없이 뇌물범으로 기소하겠다고 언론에 마구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검찰하고 언론하고 짜고서 이제 계속 이제 뇌물범 노무현이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막 이제 뭐 하수사한다 뭐 하면서 언론 떠들고 검찰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죠. 우병우를 비롯한 대검 중수부가 주도한 강압 수사에서 우병우는 전직 대통령에게 노무현에게 수사를 하면서 당신은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다. 단지 피의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게 되겠습니다. 나이도 젊은 놈이 대통령 하신 분한테 너는 죄인이다, 피의자다 이렇게 해준다고. 우병우는 이제 최근에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인해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순위 620등의 부산의 중소기업인 태광 박연차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세무조사를 한 사람이 한상률 국세청장인데 이 사람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획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게 이제 지금 검찰의 모습이고 이게 13년 전에도 똑같은 검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MB 정부의 경찰은 노무현 서거 추모식을 강력히 억압하고 회방을 놓게 됩니다. 서울 광장을 닭장차로 막고 시민들이 전철역에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추모식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한문화 분향소를 대대적으로 파괴를 하고 의경이 잘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행사를 막고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등 보수 언론하고 KBS는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해서 욕설을 막 그 신문 기사로 내고 폭력 등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습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과 박연차 게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매일같이 보도를 하게 돼요. 지금 조선일보 하는 행태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하고 박연차하고 게이트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알고 보면은 박연차라는 이 사람은 이명박 후원 회장인 천신일 씨하고 아주 친한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노무현 박연차 게이트가 아니라 이명박 박연차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벌써 한 10년 전이 지난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을 오도하는 거죠. 잘못 인도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게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검찰하고 언론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는데 이런 식의 후진적인 검찰, 후진적인 언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혁이 돼서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그 당시 그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노무현의 죽음, 사망을 돌아보면 13년 전 일이 어찌나 지금 상황과 똑같은지 대한민국이 그동안 발전하지도 변하지도 못하고 계속 한자리에만 머물고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무소부지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잉수사 강압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정의와 상식에 안 맞는 판결을 하니까 사법부도 개혁해야 됩니다. 판사들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든지 판사 검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검사장 등 고위급 검사를 국민투표로 뽑든지 아니면 검찰통단 등 감사원장 등 국가사정기관의 수장은 퇴직 후에 5년 내는 피선거권을 박탈을 해서 근무 중에 중립, 공정, 투명한 업무를 하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윤 후보의 말 중에 하나는 유능한 검사가 다 한다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유능한 검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능한 검사라는 것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있는 죄도 덮어줘서 죄 있는 사람도 감옥에 안 가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국가적인 자원이 쓸데없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기득권만 도와주고 그러면은 국가가 불공평한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 이런 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없는 죄도 죄를 만들어서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죄도 죄를 덮어줘서 감옥으로 안 가고 이런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고 그런 거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시 일가 등의 사적 언론기관인 조선일보 등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언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작태를 깨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공정한 언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들의 작태가 도를 넘으면은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서 촛불정신이죠. 텔레비라든가 친문을 보지 말고 이 회사들이 망하게 만들어야 조선일보 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만 봐도 됩니다. 유튜브만 보면 유튜브에서 5명이 하는 이런 조그만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이런 채널에서 오히려 더 수백 명이 있는 조선일보보다도 더 올바른 정보, 최신 정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신문이나 텔레비 안 보고 유튜브만 봐도 오히려 더 올바른 그다음에 더 최신 정보, 그다음에 공정한 정보 이런 걸 볼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야죠. 어떻든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맨날 허위 보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뒷북치는 보도를 하고 또 보도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는 그냥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보도하고 이게 수백 명이 있는 회사가 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국가적인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잘 살게 되겠습니까? 5명이 다 하고 그런데 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측근들 후보 측근들 중에서 권영세,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김기현, 성일종 뭐 이런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MB 정권 때의 실세들이었고 국회의원들이었고 MB 정권 때나 그때도 박근혜파하고 MB파는 같은 보수지만 서로 좀 싸우는 편이 되겠습니다. MB 때 당시 국회의원 등 한 자리씩 했던 토건 세력들입니다. 대부분 또한 검찰 출신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권영세 씨를 볼 것 같으면은 권영세 씨는 검사 출신이고 13년간 검사를 한 후에 2002년도에 노무현과 2008년도에 MB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고 그때 2013년 때 박근혜 때는 새누리당 선거 때 낙선을 했습니다. 어쨌든 4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권성동이도 이제 검사 출신이고 12년간 검사 활동을 한 후에 2009년도 MB 때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해서 지금 4선 의원으로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 출신이고 MB 때는 국회의원을 했고 박근혜 때는 뭐 국회의원을 좀 뭐 안 했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제원 씨는 이제 아버지인 장성만 회장이 운영하는 아버지가 부자죠. 동서학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의 부학장.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총장이고 부총장 이렇게 이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아버지가 학원 재벌이고 학원 재벌 밑에서 부총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MB 정부 때부터 한나라당에 이제 공천을 받은 거죠. MB 때부터 이제 그 부산에 사상구 국회의원을 해서 지금 3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때는 이제 국회의원을 못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MB 때 국회의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MB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B 측근이죠. MB 측근이 이제 주로 이제 권성동 제일 측근으로 뽑히는 게 이제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MB 측근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권영세도 이제 MB 때 국회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씨는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검사를 한 후에 1993년도에 변호사를 개업을 했고 10년간 변호사를 한 다음에 2004년도 노무현 때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해서 지금 4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MB 때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정진석 씨는 성동고등학교하고 고대 정외과를 나와서 한국일보 기자를 하다가 2000년도 아주 젊었을 때 40살 때 김정필 그 당시에 자민련인가 김정필 총재 특보로 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다가 DJ 때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지금 5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MB 때도 국회의원이었죠. 하지만 박근혜 때는 국회의원을 못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주로 MB 때 활동한 MB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리고 검사고 뭐 판사가 한두 명 있고 그다음에 뭐 기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학원 재벌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돼 있죠. 성일종 씨는 이 사람도 기업체 출신인데 경남기업하고 대학건설 회장인 성완종 씨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서 경남기업, 그러니까 형이 하는 경남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 CFO를 하다가 재활용산업도 하고 뭐 다른 이제 사업체도 이제 같이 이제 협력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대 겸임교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 사업확정 관련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회의원으로 등장해서 지금은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은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이 하면은 점잖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길을 쓰고 저항할 것이며 개혁 세력을 죽이려고 별별 못된 짓을 다 할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공작으로 무장한 것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개혁은 YS 김영삼이 같이 해야 된다. YS는 취임한 후에 갑자기 번개같이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 전두환이 하나회죠. 하나회를 숙청을 해서 군대 내에 있는 전두환식 사조직을 없애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본주의 선진화에 성공을 한 거지 YS의 개혁이, YS의 공적인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척결,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 도입, 이런 것들을 개혁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해야지 기득권 세력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개혁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생각으로는 뼛속 DNA까지 권력 추구형 인간으로 약자와의 공감이 전혀 없는 정치인들이 누군지 자기 이제 살이만 차이는 거죠. 그다음에 약자 동행 말로만 하는 거고. 국가와 후손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능력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는 누구냐?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냐? 능력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입학에 영향이 없는 표창장 위조 혐의 하나만으로도 온 가족을 탈탈 터는 과잉 수사, 광합 수사를 한 검사는 누구인지, 이 건에 대해서 1심, 2심 무죄인 것을 대법원에서 무슨 대법원이지 2심인지 여기서 4년 구형을 한 판사는 누구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지켜보고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올바른 평가가 될 걸로 보였습니다. 11만 원짜리 영수증을 들이대며 하루 종일 매일같이 보도하는 언론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보다도 몇십억 몇백억짜리 비리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무슨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그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아무튼 편파적인 보도죠. 어떻든 뭐든지 공평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보도를 하고 어떤 거는 보도를 안 하고 이런 언론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몇십억 대의 비리와 의혹과 건진법사 등의 무속 의혹에 7시간 50분짜리 녹취록은 전혀 보도를 안 하는 언론은 누군지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언젠가는 평가가 될 겁니다. 7시간 50분짜리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줄리를 소환하거나 수사도 안 하는 검찰은 누구인지, 언론은 무엇인지, 55클럽의 6인방은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자살한 3명의 사람을 특정인하고 연관시키는 공작을 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국회의원들은 누구인지 역사와 국민이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할 것입니다. 국민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남은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63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 그거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지금 13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국민이 올바르게 제대로 평가를 한 거 그것만이라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